덥더비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시선, 우리는 답답이들입니다. 갑자기 애티튜드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게 지난주 스맥다운부터 가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덜하기 SNS에서 코디의 강아지와 우리 파라오 부모를 욕하면서 F워드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용어들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단 최근 몇 주간 보면 대놓고 뺨치는 게 뭐 그렇게 좋은 장면은 아니죠, 애들 보기. 그리고 이번 주에 진행됐던 노우의 경우에 드디어 메인 쇼에서 어허. 정말 오랜만에 블러드잡이 나왔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야? 그렇죠. 진짜 오랜만이에요. 메인 쇼에서 예. 이런 주간 쇼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제가 기억하는 블러드잡은 피에리 때였나요? 로만이 어쩌다가 상처가 나가지고 약간 생채기로 난 블러드잡,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블러드잡이 아니 이런 거밖에 못 봤는데 의도한 블러드잡은 이번 주입니다. 되게 이게 뜬금없었어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코디가 이제 모든 경기들이 다 끝나고 이제 나가려는데 덜하기 갑자기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막 내치고 주차장 여기저기 막 끌려다니게 하고 하는데 갑자기 그 상황에 코디를 비췄더니 코디의 이마에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덜악은 그걸 멈추지 않고 이제 그 피를 코디가 차고 있던 벨트에다가 이렇게 찹찹하더니 코디가 존경하는 어머니 관련 가 코디의 떡더비 투어버스에 코디를 처박았고 피가 나고 있는데 그의 이제 코디 로즈의 피를 마마 로즈라고 적힌 본인의 웨이트 벨트, 즉 허리띠에다가 네. 묻혀요. 그리고 코디의 모친한테 야 아들 꼴 좀 봐라 라고 대놓고 조롱을 하고 코디의 부친이 이제 항상 하드타임을 얘기했지만 코디 로즈는 네. 몰랐고 이제 내가 그거를 알려줄 거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코디의 모친한테 한마디 더 하죠. 박살난 아들을 봐라. 꼭 이렇게 할 필요는 나도 없었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방법밖에 없다. 라면서 로가 일단은 끝이 나요. 네. 나는 그 장면을 이제 뭐 라이브로는 못 보고 그 이미지로만 그 해서 봤었는데 확실히 좀 더 이제 이게 오늘 지금 이 장면뿐만 아니라 이따가 얘기하는 스맥다운에서의 그런 장면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떡더비가 어쨌든 간에 레슬매니아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좀 더 세게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덜하기 오고 나서부터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가 된 걸로 일단은 봐야 되는데 사실 떡더비 선수들한테는 최근 들어서 이런 PG 시대 때 F워드라든지 B워드라든지 네. 아니면 웬만하면 욕설 같은 거는 SNS에서도 못 쓰게 해요. 왜냐면은 얘네는 이제 K-페이브라든지 이런 거를 준수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SNS 상에서 욕을 쓴다고 하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쓰는 분위기인데 이거를 떡더비 파트타임이자 TKO 이사인 덜하기 이거를 아예 제껴버리고 F워드를 써가면서 욕을 한다? 떡더비 선수들 안에서도 약간은 지금 불만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아 그래? 그리고 또 다른 애티튜드의 증거 아닌 증거는 원래 최근 그러니까 TKO에 이제 드웨인이 선임되기 전까지만 해도 타단체 언급을 거의 안 하거나 팬들이 하지 선수들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미제인마저도 약간 돌려서 얘기를 했지 대놓고 타단체 언급을 안 했는데 드웨인이 지난번 방송에서 더스틴 로즈를 언급했고 더스틴 로즈가 이후에 X에서 자신의 옛날 NWA 시절 벨트를 가지고 드웨인 너는 이 벨트 없는데 넌 자꾸 나대지 말라며 하면서 결국 4일 전에 더스틴 로즈가 본인 X에 드웨인 존슨 향해서 You son of a bitch라는 글을 남겼어요. 오케이. 일단 타단체 언급은 일단 뭐 계속 뭐 그전에도 뭐 AW 뭐 얘기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뭐 이거를 방송 중에는 언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웨인이 더스틴의 이름을 언급한 게 바로 저번 방송이었어요. 오케이. 일단 그것도 있고 일단 지금 일단 F워드 얘기 그런 것부터 좀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최근에
할리우드 더라고 하면서 스맥에서도 공연하다가 그런 뭐 써너비치 뭐 했지 않았나? 어. 네.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하여튼 좀 더 어쨌든 자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프로 레슬링 이런 갤러리 아니면은 뭐 레슬매니아 닷넷에서는 옛날에 떡더비가 돌아왔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가거든요. 남자가 여자도 때리게 해줘라. 아. 근데 잠깐만.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기는 문제점이 덜악은 되는데 다른 선수들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불만인 거예요. 선수들 사이에서. 네. 왜 덜악은 해주면서 우리는 안 해주냐.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코디 로드라든지 아니면은 세스 롤린스의 경우에도 발언의 강도라든지 수위가 조금씩은 세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어이 이번 주 로우에서는 드류 맥킨타이어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빈스 맥맨 이름을 애티튜드 때 빼고는 이후에는 언급 잘 안 했거든요. 근데 빈스 맥맨 언급을 했었다고 나왔더라고요. 드류 그러니까 맥킨타이어가. 정확하게 빈스 맥맨이라는 말은 지금 떡더비 내부라든지 떡더비 라이브 쪽에서는 아예 금기어입니다. 네. 금기어지만 이번 주에 시카고에서 열린 로우였다 보니까 어쨌든 삼각권을 하고 CM 펑크가 복귀를 했는데 맞아요. 그 CM 펑크를 디스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드루 맥킨타이어가 얘기했던 게 더 초준 원은 나한테 있어서는 자랑스러운 얘기다. 라면서 그 얘기를 해요. 초준 원이라는 이름 자체는 빈스 맥맨이 만들어준 거예요. 예. 근데 이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지금 꺼내면 안 되지 않아? 라고 나올만 하죠. 예. 왜냐면은 빈스 맥맨이 만들었는데 빈스 맥맨 지금 나가 있고 안에서는 빈스 맥맨 언급 자체를 금기시하는 분위기니까. 근데 이렇게 라이브에서 어쨌든 그 뉘앙스를 풍기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사이에서는 양분이 존재하긴 해요. 이제 어느 정도 발언의 이런 자유도라든지 수위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덜악은 아예 대놓고 F워드, son of B 아니면은 각종 욕 같은 거를 SNS고 방송에 나와서 대놓고 하는데 왜 다른 선수들은 못하게 하느냐? 나는 일단 뭐 원래는 좀 뒤에 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차라리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되면은 분명 봉인이 풀려야 되는 거는 세미제인하고 KO예요. 확실히. 아니. 얘네 옛날 생각하면은 지금 많이 강제 순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레슬매니아가 어쨌든 다음 주잖아. 그치. 사실상 다음 주지. 이제 거의 다음 주에 가까이 와 있는데 모르겠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지금 스토리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모든 거의 초점이 덜하기 다음 주에 뭔 짓을 할지 모르고 로만하고 코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그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충분히 그래. 오늘 스맥다운에서도 뭐 이제 뭐 이오랑 베일리 막 인터뷰 중에 싸우고 뭐 AJ 스타일스 뭐 LA 나이트 스맥에서 보자 그런데 이제 LA 나이트는 이제 변장한 다음에 나중에 와서 치고 뭐 계속 이제 어쨌든 간에 갈등을 이제 극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그 갈등을 극화시키고 있는 게 뭐겠어요? 뭐 때문이겠어? 레슬매니아야. 무조건 이제는 이제 레슬매니아를 향해서 가야 되고 당신들이 레슬매니아를 봐야 되는 이유 이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싸움 어떻게 끝날까요? 레슬매니아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레슬링 업자 뉴스레터든가 레슬링 INC 모두 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그냥 철저하게 램의 한정용일 것이다. 카이드풀도 그렇고. 그러니까 방송 규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번 레메 때만 한번 하고 이후에는 그런 건 없을 거라고 보통 다들 이게 예측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되고 이제 새로운 각본으로 들어가겠지. 근데 아까 이제 승타이스가 얘기했던 그거 왜 우리는 이제 모든 이제 얘기가 시청자들의 그게 덜악 아니면은 코디 그렇게 이제 집중이 되어 버리니까 다른 거는 아무리 갈등이라고 하더라도 요민한 거야 진짜.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더욱더 복합적인 문제가 있긴 해요. 데미지 컨트롤의 이오스카이와 베일리의 경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 아니면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덜악이라는 사람의 경우에는 떡더비에서 시작해서 할리우드에서 완전히 전성기를 꽃피운 선수니까 그렇죠. 오죽했으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영상 공유하긴 했는데
천재 이승국 유튜브에서 더랑 얘기를 하면서 프로레슬링 얘기를 해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진짜 최근에 오죽하네. 이제 드웨인이 하는 세그먼트에서도 결국 이게 제작진들은 원래 의도했던 거는 드웨인이 야유를 받도록 원래 유도하려고 했는데 정작 지금 저도 방송을 보면 황당했던 게 리플레이 저게 TKO 유튜브 등에서 보면 황당했던 게 환호성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아니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서 악역 드웨인이라는 거에 대한 이게 너무 묽어지고 있어요. 아니야. 근데 아니요 본인이 악역임을 설정받은 후부터는 악역의 이런 악역 수행을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더락은 진정한 슈퍼스타다. 빠와 까를 모두 다 미치게 미치게 만들 할 수 수 있는 있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극찬까지 나오고 있는 사람이어서 악역이 묽어지고 있다 이거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정말 지금 떡더비 레슬매니아로 가는데 왜 이렇게 흥이 안 나지? 라고 생각나는 이유는 그쵸.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 레슬매니아 조만간 한대 근데 흥이 안 나. 더락한테 모든 이런 스포트라이트라든지 이런 게 다 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떡더비에서 급하게 막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미스터리 슬롯 이제 뭐 비밀 게스트로 추진하고 있는 게 존 시나 언더테이커 아니면 스톤콜드 스티브 오스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 그래서 게스트 얘기를 그래서 한 거구나. 네. 근데 뭔가 이런 뭔가 더 꼬여가는 느낌이 드는 거는 지울 수가 없네요. 뭔가 제 기분은. 왜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TKO 인수 이후에 약간 이제 피에로 마케팅 전략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또 TKO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분명히 저는 로만 대 코디가 원래 메인이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드웨인 대 코디로 포커스가 바뀌고 그리고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그것 때문에 나머지 대립은 다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덜하게 영웅 의식이 문제예요. 그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영웅 의식. 근데 영웅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보세요. 또 그러기엔 또 부정할 수는 없는 뭔가가 있지.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 방송 때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브록 레스너 나가리 됐어요. 그 이전에는 빈스 맥맨의 나가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레슬매니아가 과연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표가 다 팔릴 것인가 이 매진을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TKO의 아리 엠마누엘 이사는 그거에 대한 약간 대타카드로 생각했던 게 덜하기 이사 안 쳐. 근데 덜하기 이사 자리에 앉아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내가 노만이랑 싸우면 와 하겠지. 근데 이게 역반응을 불러왔고 위워트 코디 운동을 불러왔고 그렇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덜하기 본인이 직접 제의했던 게 이렇게 된 거 내가 악역할게.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면은 될 것 같다라는 영웅 의식이 역반응을 불러왔던 거고 결국에는 본인이 이 힐과 페이스 전환을 하면서까지 이거를 뒤집어 보려고 했는데 다시 이 로만과 코디의 이 얘기로 붙여오려고 했던 건데 예. 그게 지금 계속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레슬매니아 단넷의 시네이션님도 여기서 지금 의견 하나 내신 게 있었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건 분명 피지 등급의 TV쇼에서 떡더비가 나아갔던 방향과 다르고 경기도 드웨인 대 코디가 아닌데다가 코디를 경기 2주 전 당사자가 아닌 굳이 3자인 드웨인에게 이렇게 당하게 하는 건 누가 봐도 무리한 연출이죠. 분명 팬들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 중인 떡더비가 급조로 나온 연출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래요. 아니 로만 대 코디로 하면 로만 대 코디에 집중하라고 제작진들은. 되게 지금 쓸데없는 장면이에요. 생각해보면 이거는. 근데 난 지금 저 문구에 주목을 하고 싶은 게 쓸데없는 거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 시청자들은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청자들도 떡더비의 이러한 거를 원했던 거고 AEW 초기가 한창 흥했던 이유도 물론 그때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을 했습니다. 네. 빈스 맥맨이 정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하도 이제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였고 막 노제바가 되고 있었고 막 진짜 제대로 처박히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에 비해서 코디라든지 영벅스가 굉장히 신선한 각본이라든지 이제 선수들의 이런 활약 같은 게 덧붙여져서 저희가 그 더블어너팅 그 얘기도 했지만 올라간 거거든요. 뭐 이후에 이제 뭐 케니하고 목소리가 완전 진짜 블러드잡 대판해가면서 진짜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띄워놓은 것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 떡더비를 잘 알고 누구보다 프로레슬링을 잘하고 누구보다 사위로 그런 수업 같은 거를 잘 받았던 삼치께서 삼치가 있고 그리고
TKO라는 새로운 이런 합병 그룹이 생겼고 모기업이? 거기다가 가장 큰 장애물인 장인이 날아갔잖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답답해 보일 수는 있어요. 맨날 나오는 선수들만 나오고 맨날 경기 시간은 좀 루즈해 보이지만 어쨌든 길어 보이는 것도 있고 맨날 경기 수는 짧고 그렇지만 반응이 나오잖아 어쨌든. 그렇지. 그러니까 참 뭔가 애매하게 혼재돼 있는 그 무언가네요 지금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음. 뭐 이건 덜하기 이제 나중에 안 나오면은 이 유지가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에 와서는 옛날 90년대 애티튜드 감성까지 지금 다 담아내고 있네? 안 좋아할 수가 없지. 거기다가 또 반개로 빠져있는 CM하고 두류의 경우에는 약간 리얼리티에라 냄새도 좀 나요. 살짝 또. 피 나오고 음. 욕 나오고 그리고 CM 펑크랑 두류 한정은 사생활 언급하고 있고 서로. 옛날 떡더비 올드 팬들이 올드 팬이라고까지는 뭐하지만 이제 90년대 떡더비를 좋아하면서 봤던 많은 애티튜드 팬들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죠. 시청률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미국 시청자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전 세계 그러니까 뭐 한국 포함해서 비슷한 반응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우리나라 한정으로도 여기랑 같은 반응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왜냐면 애티튜드에 그때부터 보고 자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덜하게 등장하고 뭐 초기에 그딴 식의 결 얘기들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위원트 코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되게 덜하게 대한 반응이 최악이었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덜악과 로만 대 세스 코디 플러스 세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으니까 어쨌든 이건 좋게 볼 만하다. 좋게 볼 만한 거죠. 근데 물론 이거의 끝은 레슬매니아가 될 것이고 레슬매니아가 끝나면 모든 결과는 끝. 딱 보여주고 네, 끝. 그리고 솔직히 여기서 더 가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딱 여기서 레스맨에서 딱 하고 끝내야지. 더 가면 진짜 뇌절이에요 그거는. 잠깐만 그러면은 원래는 이거는 뭐 주제를 따로 갖고 온 건 아닌데 그때 블러드라인 분열 얘기를 우리가 올해 초에 좀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블러드라인 분열 얘기가 나오고 언제 분열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블러드라인 분열 각본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조금 뭐 지금 떡더비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예요. 시네이션님이 얘기했던 아까 그 글이네요. 예. 의도적인 사전 뉴스 흘리기. 사전 뉴스 흘리기.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 뉴스 자체 K-팝으로 만드는 거죠. 아예 그냥. 블러드라인이 분열할 것 같다. 지금 뭐 로만이 자기를 족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불만이다. 뭐 손 제스처가 이렇게 돼가지고 뭐 조만간에 일자를 했다가 다시 접고 그런 거. 그런 거 해가지고 돌아가고 로만이 서로 이제 갈라설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얘기가 나왔더니 바로 그 다음 주 스맥다운에서 내가 너를 족장으로 인정한다라고 나왔죠. 그러고 나서 저번 주인가 이번 주인가 사실상 또 로만하고 또 드웨인이 한번 틀어놨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 배신하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코디가 이렇게 처절하게 당하는 장면까지 다 나왔고 드류 대 CM펑크 이것도 원래 초점은 드류 맥킨타이어 옆에 CM펑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스 아니었어요? 네. 세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그 지난주 스맥다운이었나? 코디랑 세스랑 제이우소랑 같이 붙어 있더만. 그죠? 이게 세스가 약간 이진급 챔피언이 된 것 같은 인식을 보여준 거는 확실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어느 정도 같이 대등한 라이벌로 붙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번 주 로에서는 서로 그래도 맞대면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 사이에 CM펑크를 넣어버리니까 세스가 또 지워지네요. 또 잠깐만 여기서는. 근데 CM펑크 근데 원래 CM 대 세스였잖아요. 원래 처음에 그때 그 초기에는 근데 CM이 부상을 당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냐? 야 그래 지금은 오히려 정배 쪽이 어디냐면은 드류가 챔피언을 딴다 쪽이에요. 예. 근데 그러면 이번에 CM펑크가 레슬매니아 해설로 참가한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세스 롤린스 대 드루 맥킨타이어의 경기에서 과연 CM펑크가 별짓을 안 할까? 하지. 어떤 짓 할 건데? 이러고 갑자기 또 관심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배들은 일단 딱딱딱딱딱딱 맞춰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계속 사람들의 머릿속을 굴리게 해주는 거야. 약간 초기 AW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초기 AW 제가 방송할 때 보면은 각본 방향 이럴 것 같아. 그런데 설마 제가 자주 한 말 있잖아요. 지금 근데 또 램에서 이 말을 제가 또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설마 펑크가
설마 로만이?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긍정적인 방향인 거잖아요. 긍정적인 방향인 거죠. 어떻게 진짜 탁구공이에요. 어디로 튕겨나갈지를 몰라 지금 이 상황은. 봐야 되는 겁니다, 진짜. 덜악 한 명 왔다고 지금 이게 진짜 이렇게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네. 아니 야, 세상에. 근데 진짜 저는 적응이 안 되네요. 3치 때 바뀌는 것도 적응이 안 됐는데 드웨인 오고 나서 바뀌는 것도 또 적응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덜악 오기 전까지 같은 삼치 시대인데 마지막을 누가 뺨 때리는 걸로 생각을 했겠어요? 마지막을 누가 블러드 잡으로 생각을 했어? 그리고 3치 시대는 패턴이 있었죠. 피에리마저도 약간 NXT 테이크오버 때부터 쭉 이어져 온 약간 패턴화가 있긴 있었어요. 뭔가 그런 게 경기 내던 경기 외적이던. 혼자서 이렇게 마이크웍을 끌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죠. 그리고 이 의도적 사전 뉴스 흘리기를 잘하는 곳은 떡더비가 아니에요. 원래 이거 잘하는 AW 예요? 데는 아니요. 신일본이 이거 잘해요. 역시 일파비스트. 그러니까 신일본이 나이토 관련해서는 뉴스 나오는 거의 한 절반 이상이 KPF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게 이 설이 맞다면 시네이션님이 던진 얘기가 맞다면 이제는 ESPN 뉴스 나오는 것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거기에도 KPF가 섞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니 진짜로 아까 그 저희가 지금 저희 녹음하는 곳 옆에 모니터가 있어요. 네, 모니터가 있어서 저희가 그 답답이들 유튜브를 올린 영상의 썸네일 같은 거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타임라인이 정리가 돼 있어요. 좀 조용히 해봐. 네? 누가 뺨 때릴 줄 알았으며 그러네. 누가 마이크웍을 혼자서 20-30분씩 끌어가도 맞네. 관심이 있을 줄 누가 알았으며 그러네. 누가 쇼의 마지막을 블러드 잡을 하면서 끝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덜악 오기 전까지는 이런 거 없었다고요. 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덜하게 그런 승부수가 초기에는 어쨌든 역반응을 많이 불러일으켰지만 무리수 같기도 했고 실제로. 근데 나중을 보면은 어쨌든 이건 긍정적인 이제 효과를 이제 불러일으킨 것이다. 네. 라고 봐도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너무 덜어간 데만 집중이 되니까 시청률이 오르는 거는 알겠고 관심이 집중된 거는 맞지만 덜악 코디 말고는 나머지는 쩌리. 잔바리. 네. 진짜 잔바리가. 잔바리가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후의 스토리에 대해서 저도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오 대 베일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데미지 컨트롤 거의 내전급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관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쵸. 몇 개월을 빌드업했으니까 참고로 이거는. 근데 이것도 지금 떠오르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이오가 영어를 안 해. 그러니까 세그먼트에서 죄다 일본어로 하고 자막이 붙었어요. 아스카도 영어 안 하고 카이리 세인도 같이 있으니까. 영어 안 해. 유일하게 거기서 영어하는 멤버가 다코다 카이예요. 근데 다코다 카이의 위상은 거기서 쩔이잖아요. 친구뽀야 친구뽀. 생각해보세요. 친구 원에서 장동건, 유호성.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뭐였지? 정은택이었나? 그 다음에 저기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김광규. 누구 생각나는 사람 또 있어? 물론 친구를 인상 깊게 보셨던 분들은 다른 배우들은 왜 언급 안 하냐고 하시겠지만, 아니 솔직히 얘기해보자고요. 장동건, 유호성, 그 김광규 뭐 있어요? 그러네. 죄송합니다 배우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약간 어이가 없는데 초기 AW 때 이게 비판점 아닌 비판점이 뭐였냐면 결국 여기도 케니 오메가, 코디 로즈 빼고는 다 쩔이 되는 거 아니냐 이랬거든요 초기 때. 근데 지금 WWE가 이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도 어차피 AW를 좋아했잖아. 아니 근데 지금 비슷한 거를 지금 이제 WWE에 대입이 된다는 게 저는 너무 웃겨요 이게. 잠깐만, 그러니까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다음 백래시부터는 또 무리수 남발이야 이러면은. 결국에는 또 이게 쩌리가 된 애들을 끌어들이게 AW를 그랬잖아. AW도 결국 코디랑 케니 외에 다 쩌리가 돼버려서 무리하게 끌어올리다가 막 다코오더 개판 나고 막 이거 극고 안 당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전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승태. 제발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자, 승태에서 반박 들어갑니다. 어차피 정말 말 그대로 덜악은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하고 나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럼 쉣. 덜악의 역할은 거기까지일 수도 있고 그럼과 동시에 블러드라인이 진짜 말 그대로 분열이 될 수가 있어요. 와장창. 그러면은 그냥 이 새로운 터 위에서 다시 집 짓기를 하면 돼요. 다음 레슬매니아 때까지. 지금 뭐 보니까
다음 레슬매니아를 위한 또 하나의 빌드업이 또 지금부터 세워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 그렇게 되면은 답습이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스노우볼이야. 그리고 이 스노우볼은 레슬매니아에서 딱 부셔지고 끝나는 거지. 대폭발. 그거 다시 굴리면 돼 또.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게 맞고 그게 맞아요. 근데 신일본도 그런 빌드업 다 레킹에서 터트리고 그 다음 넘어간다고. 아니 근데 걱정되는 부분은 뭐예요? 몇 년간 떡더비가 보여준 모습이 그래놓고 또 백래시에서 끌고 또 머인백에서 끌고 또 썸슬에서 끌고 계속 질질 끌었잖아요. 그거는 빈스 시대고 빈스 시대. 근데 지금 제작진이 노망난 할아버지. 그러니까 나도 그러지 않게 봤는데 그 짓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난 무서운 거야. 아 그러니까 행님 말은 삼치도 그 빈스한테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어쨌든 간에 그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표적 영국 노래장 사건 같은 거 그런 거 나오면 진짜 이거야 킥이야. 아무튼 그렇답니다. 아 그냥 여기서 끝냅니까? 나도 더 이상은 뭐 진짜 영국 노래자랑 같은 꼴 나면은 나도 진짜 그때는 가만두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 이번에 코디가 챔피언을 차지를 못하면 우리는 그냥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야구 답사를 하는 걸로 끝내자고. 아 그렇죠. 답답해는 폭박 해버리고 그만 울어. 더 이상은 안 하고. 아 이거 우는 게 이번엔 정말 화가 나. 그렇다고 합니다.